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영업학과 임재훈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Prototypical Residual Networks for Anomaly Detection and Localization입니다. 다음으로 목차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Introduction입니다. Anomaly Detection and Localization 작업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상 데이터의 분포에서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데이터 샘플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반도체의 웨이퍼나 식물 등의 불량을 검사하는 제조 공정 혹은 MRI나 CT 이미지에서 종양과 같은 병변을 찾는 의료 분야, 그리고 CCTV 영상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하는 보안 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몇 가지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첫째로 데이터 불균형 문제입니다. 현실에서는 정상품이 압도적으로 많고 불량품, 즉 비정상 데이터는 극히 드물게 발생합니다. 둘째로 비정상 데이터의 다양성입니다. 정상 데이터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지만 비정상 데이터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위치 특정 문제입니다. 단순히 이미지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분류하는 것을 넘어서 이미지의 어느 부분에 결함이 있는지를 픽셀 레벨에서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실제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상 징후 탐지 문제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오토인코더나 겐과 같은 재구성 기반 모델들입니다. 이 모델들은 비정상 이미지까지 너무 잘 복원해버리는 소위 아이덴티티 매핑 문제를 일으켜 결함 탐지에 실패하곤 했습니다. 둘째로는 임베딩 기반 모델들입니다. 이 방식은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된 특징을 사용하는데 이 특징들은 일반적인 객체 분류에는 유용하지만 하단의 이미지들처럼 특정 산업 도메인의 미세한 결함을 잡아내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한계점들은 하단의 두 그림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왼쪽 그림 피규어 1을 보시면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언슈퍼바이즈드 모델인 패치코어. 이 패치코어는 결함 주변에 이 GT 그라운드 트루스 주변에 너무 넓은 영역을 탐지하거나, 다음에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모델인 DRA는 결함 위치를 부정확하게 짚어낸다거나,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더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데브넷이나 DRA 같은 지도학습 모델들이 이 이미지를 비정상이라고 탐지는 했지만 보시면 히트맵이 실제 결함 그라운드 트루스가 아니라 엉뚱한 정상 영역, 이런 곳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기존 모델들은 결함을 탐지하지 못하거나 너무 넓게 탐지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비정상이라고 판단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은 세 가지 주요 기여점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Prototypical Residual Network, PRN을 제안합니다. 이 모델의 아이디어는 먼저 정상 데이터의 특징을 가장 잘 대표하는 프로토타입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가 입력이 되면 이 이미지의 특징과 가장 가까운 정상 프로토타입 간의 차이, 즉 이 리지듀얼을 잔차를 계산합니다. 이 잔차가 크면 비정상, 작으면 정상으로 판단하는 직관적인 방식입니다. 두 번째 기여점으로는 엔드-투-엔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임베딩 방식처럼 이미지넷의 사전 학습된 특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실제 타겟 데이터에 맞춰 네트워크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소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엔비텍 AD 벤치마크에서 단순히 탐지하는 것을 넘어서 앞선 한계점 예시에서 보셨듯이 결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성능에서
기존 연구들을 큰 차이로 능가했습니다. 다음으로 Related Work 섹션입니다. 이상징후 탐지 연구는 훈련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비지도 학습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실제 산업 현장처럼 훈련 시 정상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토인코더처럼 정상 이미지를 잘 복원하도록 학습하는 재구성 기반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 소타 모델인 파딤이나 패치코어처럼 사전 학습된 모델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정상 특징의 분포를 모델링하는 임베딩 기반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지도 방식들은 인트로덕션에서 아까 보셨듯이 미묘한 결함을 잘 탐지하지 못하거나 결함 영역보다 훨씬 넓은 영역을 탐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흐름은 슈퍼바이지드 어프로치, 지도학습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훈련 시 소수의 비정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데브넷이나 DRA 같은 모델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방식들은 비정상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기 때문에 비지도 방식보다 높은 성능을 보일 잠재력이 있지만 명확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훈련 때 사용한 이 본 데이터, 씬 결함에는 이 씬 결함 유형에는 과적합이 되고 훈련 때 보지 못한 unseen에서 새로운 유형의 결함이 나타나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트로덕션에서 피규어 2에서 보셨듯이 결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이 PRN, Prototypical Residual Network는 이 두 번째 흐름, 지도학습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기존 지도학습의 한계, 즉 과적합 문제와 부정확한 이러한 위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노멀리 제너레이션이라는 데이터 증강 전략과 프로토티피컬 리지듀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이 해당 방법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서드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PRN의 전체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전반적인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넷과 매우 유사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코더로는 사전 학습된 레스넷 18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PRN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 인코더와 디코더를 연결하는 스킵 커넥션 브랜치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흐름을 왼쪽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인코더의 각 스케일,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에서 나온 특징 맵이 멀티스케일 프로토타입스라는 MP 모듈로 들어갑니다. 이 모듈은 미리 학습된 정상 특징들의 프로토타입, 여기 별표 모양들이 프로토타입이고 이 입력 특징을 원 모양의 입력 특징을 비교하여 그 차이, 즉 리지듀얼을 이 잔차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잔차가 바로 비정상적임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잔차와 원본 특징 맵은 멀티스케일 퓨전 블록을 통과합니다. 이름 그대로 서로 다른 스케일 간의 정보를 교환하여 더 풍부한 컨텍스트를 학습합니다. 다음으로 이 융합된 특징은 멀티사이즈 셀프 어텐션이라고 해서 MSA 모듈로 전달됩니다. 이 모듈은 결함의 크기가 다양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큰 패치와 작은 패치 등 다양한 크기의 패치 단위로 셀프 어텐션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 내의 국소적인 비일관성을 더 잘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특징들이 디코더를 통해 업샘플링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입력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의 픽셀 레벨 아노말리 맵 아웃풋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맵을 실제 정답 마스크와 비교를 하여 포컬 로스와 스무스 L1 로스를 통해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첫 번째 모듈인 멀티 스케일 프로토타입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모듈의 역할은 정상이 무엇인지 기준을 세우고 입력된 이미지가 이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리지듀얼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프로토타입 초기화 단계입니다. 실제 모델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딱 한 번만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각 스케일별로 레이어 1, 2, 3에서 수천 개의 정상 특징 맵들이 나옵니다. 이 특징 맵들을 스케일별로 모아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0개의 정상 특징이 있다면 이를 K는 10개의 그룹으로 묶는 것입니다. 이때 K의 클러스터 중심 벡터가 바로 정상 특징을 대표하는 프로토타입이 됩니다. 즉, 가장 표준적인 정상 특징 10개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발된 프로토타입들은 훈련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고 고정, frozen 됩니다. 두 번째는 잔차 계산 단계로 실제 훈련 과정에서 모든 이미지가 겪는 과정입니다. 이제 훈련용 이미지가 정상 또는 비정상이 입력이 되면 이 이미지의 특징 맵 F를 방금 만든 K개의 정상 프로토타입과 하나씩 L2 거리로 비교를 합니다. 모두 비교를 하면 거리가 가까운, 즉 가장 유사한 정상 프로토타입 P 스타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력 특징 F와 이와 가장 유사한 정상 프로토타입 P 스타 간의 요소별 차이 D를 계산을 합니다. 이 잔차가 리지듀얼이 이 D가 바로 논문의 핵심입니다. 만약 입력 이미지가 정상이라면 그 특징은 프로토타입과 매우 유사할 것이므로 잔차가 0에 가깝게 작을 것입니다. 반대로 입력 이미지가 비정상, 결함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결함 부분의 특징은 어떤 정상 프로토타입과도 비슷하지 않을 것이므로 잔차가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즉, 이 리지듀얼 맵 자체가 픽셀 레벨의 이상 징후 점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멀티스케일 프로토타입스를 통해 잔차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잔차 정보와 원본 특징 정보를 더 정교하게 다듬는 모듈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멀티스케일 퓨전입니다. 이 모듈의 목적은 이름 그대로 서로 다른 스케일의 특징들을 융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이어 1의 고해상도 특징은 이미지의 세밀한 디테일을 잘 알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잘 모릅니다. 반대로 밑에 레이어 3의 저해상도 특징은 전체적인 맥락은 알지만 디테일은 놓칩니다. MF 블록은 이러한 정보를 교환시킵니다. 고해상도 특징은 다운샘플링하고 그래서 저해상도층으로 보내고 반대로 저해상도 특징은 업샘플링을 해서 고해상도층으로 보내고 그리고 각 층에서 자신의 원래 특징과 다른 층에서 전달받은 특징들을 모두 더해서 디테일과 맥락을 모두 하는 풍부한 특징 맵을 만들게 됩니다. 작동 방식은 유넷의 스킵 커넥션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넷의 스킵 커넥션과 유사하지만 세 개의 스케일이 서로 정보를 병렬적으로 주고받습니다. 이 그림은 세 개의 입력을 받아서 세 개의 융합된 출력을 만드는 세 가지 연산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왼쪽 박스를 여기를 보시면 융합된 고해상도 출력을 만들죠. 보시면 원본 고해상도 이 노란색 특징의 중간 해상도와
저해상도 특징을 업샘플링에서 이 원본과 썸메이션에서 더한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박스는 중간 해상도 출력을 만들어서 원본 중간 해상도에 고해상도를 다운샘플링하고 저해상도는 업샘플링에서 모두 썸메이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융합된 저해상도 출력을 만들고 원본 저해상도에다가 고해상도 노란색, 중간 해상도 모두 다운샘플링해서 더해줬습니다. 이렇게 MF 모듈은 모든 스케일의 특징이 세부 디테일과 전체적인 맥락 정보를 모두 공유받도록 융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멀티스케일 퓨전을 통해 풍부한 정보를 얻은 특징 맵은 이제 멀티사이즈 셀프 어텐션 보시는 MSA 모듈로 전달이 됩니다. 이 모듈이 필요한 이유는 실제 결함의 크기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함은 작은 점 하나일 수도 있고 어떤 결함은 이미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스크래치일 수도 있습니다. MSA는 이러한 다양한 크기의 결함을 모두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해 융합된 특징 맵을 여러 크기의 배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를 2x2의 큰 조각으로도 나눠보고 4x4, 8x8의 작은 조각으로도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패치 크기별로 보시면 독립적인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합니다. 2x2처럼 큰 패치를 보는 어텐션 헤드는 이미지의 넓은 영역을 보면서 전반적인 비일관성이나 넓은 얼룩 같은 큰 결함을 탐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반대로 8x8 같은 작은 패치를 보는 헤드는 돋보기처럼 미세한 국소 영역에 집중하여 작은 점이나 미세한 국소적 결함을 찾아내는 데 특화됩니다. 이 과정은 논문에서 총 3번이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함을 나타내는 이 리지듀얼 특징 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디코더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PRN의 아키텍처, MP, MF, MSA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PRN은 지도학습 모델, 즉 훈련 시 비정상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현장에서는 비정상 데이터가 극도로 부족합니다. 이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RN은 Anomaly Generation, 즉 가짜 이상 징후 생성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그림에 보이는 Extended Anomalies, EA, 즉 본적 있는 결함의 확장입니다. 보시면 몇 안 되는 실제 결함 이미지, 즉 신 어노말리즈에서 결함 영역만 떼어냅니다. 여기에 Augmentation 1, 그래서 색상을 바꾸는 등의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Augmentation 2, 보시는 결함을 회전시키거나 이동시키는 2차 어그멘테이션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된 결함 R를 타겟 에리어라는 마스크를 이용해서 크로핑을 수행을 해서 현실적인 위치에만 존재하는 잘린 결함 C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짜 결함 C를 깨끗한 정상 이미지 N 위에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서 새로운 비정상 훈련 데이터 E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전략, Simulated Anomalies, 즉 본적 없는 결함의 모방입니다. 여기에 EA가 있는 결함을 변형을 하는 것이라면 SA는 없는 결함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펄린 노이즈라는 절차적 노이즈나 다른 텍스처 데이터셋, DTD 데이터셋을 이용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unseen,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결함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통해 PRN은 훈련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유형의 결함에 대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다음으로 로스 펑션입니다. 설명드린 PRN 네트워크는 최종적으로 입력 이미지와 똑같은 크기의 어노멀리 맵, 즉 M5를 출력합니다. 이 맵은 각 픽셀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나타내는 점수 맵입니다.
훈련 과정에서는 이 M5를 실제 정답인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 M과 비교하여 모델이 정답을 잘 맞히도록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때 본 논문은 두 가지 손실함수를 조합한 보시는 L 토탈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스무스 L1 로스입니다. 이 아웃라이어, 이는 아웃라이어 같은 노이즈나 비정상적인 값에 모델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L1 로스와 L2 로스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학습하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포컬 로스입니다. 아노말리 맵은 대부분의 픽셀이 정상 0, 그리고 아주 일부만 비정상 1인 극심한 데이터 불균형 상태입니다. 이 포컬 로스는 이렇게 분류하기 쉬운 정상 픽셀들의 손실은 줄이고 분류하기 어려운 결함 경계와 같은 하드 이젠플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델이 어려운 부분에 더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이 두 가지 손실을 조합하여 PR에는 정확하면서도 안정적인 이상 징후 위치를 특정, 로컬라이제이션을 달성합니다. 다음으로 익스페리먼트 섹션입니다. 먼저 실험 환경입니다. 사용된 데이터셋은 주로 MVTech-AD라는 벤치마크를 사용합니다. 이는 산업용 결함 탐지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 데이터셋으로 15개의 다양한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DAGM, BTAD, 콜렉터 STD2 등 3개의 추가 데이터셋에서도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학습 조건입니다. PR에는 슈퍼바이즈드 지도학습 모델이므로 훈련 시 비정상 데이터 샘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 상황을 가정하여 각 클래스당 단 10개의 비정상 샘플만 훈련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지표입니다. 보시는 이미지 AUROC. 이 이미지 AUROC는 이미지를 통째로 보고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얼마나 잘 맞히는지, 그러니까 여기 디텍션 성능을 봅니다. 그리고 픽셀 AUROC는 픽셀 단위로 정상 비정상을 얼마나 잘 구분한지,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을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논문에서 픽셀 AUROC가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픽셀이 정상이라서 모델이 일부 픽셀을 잘못 예측해도 AUROC 점수는 여전히 높게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두 가지 지표를 추가로 사용합니다. 보시는 이 프로 지표는 결함의 크기와 상관없이 각 결함 영역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픽셀 AP는 극심한 불균형 데이터에서 더 민감하게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을 가장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벤치마크와 지표를 바탕으로 한 MVTech-AD 실험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테이블 1이고요. 이 표는 unsupervised 방법론 7개와 supervised 방법론 2개, 그리고 PRN, hours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각 셀의 숫자를 보시면 이미지 AUROC, 좌측이 이미지 AUROC 숫자이고 슬래시 뒤에 우측에 픽셀 AUROC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이 에버리지, 가장 하단의 평균 점수를 보시면 두 지표에서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AUROC, 탐지 성능을 보면 99.4%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unsupervised 소타인 패치코어의 99.2보다 높고 슈퍼바이즈드 소타인 DRA의 96.1%보다는 3.3%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픽셀 AURC, 우측의 픽셀 AURC 부분입니다.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이죠. PR에는 9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unsupervised SOTA인 패치코어의 98.1% 대비 0.9 높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같은 슈퍼바이즈드 SOTA인 DRA가 기록한 85.3%에 비해 무려 13.7%나 큰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인트로덕션에서 우측 그림이었던 피겨 2로 보여드린 기존 슈퍼바이즈드 모델 DRA와 데브넷의 한계, 즉 이 탐지는 해도 엉뚱한 곳을 짚는 문제를 이 PRN이 성공적으로 해결했던 것을 정량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픽셀 AUROC가 대부분이 정상 픽셀인 데이터 특성상 실제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화면의 테이블 2는 그 한계를 보완하는 더 민감한, 더 엄격한 위치 특정 로컬라이제이션 지표인 프로와 AP에 대한 결과입니다. 프로는 결함의 크기에 상관없이 각 결함 영역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었고, AP는 PRN과 같이 극심하게 불균형한 데이터에서 성능을 가장 민감하게 측정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가장 하단의 토탈 에버리지 점수를 보게 되면 프로 점수는 PRN은 96.2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unsupervised SOTA인 패치코어 93.9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같은 슈퍼바이즈드 SOTA인 DRA 73.3에 비해 무려 22.8%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 격차는 AP 점수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PRN은 평균 78.6%를 달성한 반면 unsupervised SOTA인 이 패치코어는 56.3, 그리고 슈퍼바이즈드 SOTA인 DRA는 고작 26%에 그쳤습니다. 이는 기존 지도학습 방식 대비 매우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테이블 1의 AUROC 결과와 테이블 2의 프로 AP 결과를 종합하면 PRN이 기존의 모든 방법론을 압도하는, 그리고 특히 픽셀 레벨의 정확한 위치 특정,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에 있어 SOTA임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통해 PRN이 성능면에서 SOTA임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3는 성능과 더불어 실제 현장 적용에 매우 중요한 추론 속도 T를 함께 비교한 표입니다. 표의 백본열을 보시면 패치코어와 같은 일부 모델은 무거운 WResNet 50를 사용한 반면 PRN은 더 가벼운 ResNet 18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AUROC, 이 I는 99.4%, 픽셀 AUROC는 99, 프로는 96.1, AP는 78.6을 기록하였고, 이 모든 수치는 ResNet 18 기반의 다른 모델들인 DRA, RD4AD 등보다 더 우수하고 더 무거운 WResNet 50 기반의 패치코어보다도 일관되게 높습니다. PRN의 추론 시간은 보시면 0.064초 정도로 표에 있는 모든 모델들 중에 가장 빠르고요. 이는 기존 슈퍼바이즈드 SOTA였던 DRA의 0.223초보다 약 3배 이상 빠르고 unsupervised SOTA인 패치코어의 0.133초보다도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PRN은 단순히 가장 정확한 모델일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모델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성적 평가 부분입니다. 이 그림은 PRN의 결과를 드림과 패치코어와 비교합니다. 먼저 드림의 결과를 보시면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트맵이 거의 활성화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결함의 일부분만 겨우 탐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패치코어의 결과를 보시면 결함 자체는 잘 찾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결함,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보다
훨씬 더 넓은 정상 영역까지 불필요하게 활성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OURs를 이 PRN의 결과를 보면 결합 영역만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짚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PRN이 메서드에서 설명드린 MP, MF, MSA 모듈을 통해 가장 정확한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을 달성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첫 번째 행을 보시면 MP, MSA, MF가 모두 없는 단순한 유닛 구조의 베이스라인 모델의 성능은 이러합니다. 이제 두 번째 행을 보면 여기에 멀티 스케일 프로토타입스 MP와 MF를 적용하자 AP 점수가 58.5에서 77%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행과 다섯 번째 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행은 MP와 MSA만을 사용한 모델이고 다섯 번째 행은 여기에 MF까지 추가한 최종 모델입니다. MF를 추가하자 AP가 78.1에서 78.6 그리고 프로가 95.4에서 96.1로 향상이 됩니다. 이는 스케일 간의 정보를 그러니까 MF를 하는 것이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표는 PRN의 세 가지 핵심 모듈이 모두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그래서 성능 향상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이들이 모두 결합이 되었을 때 소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다음으로 테이블 5 어노멀리 제너레이션입니다. 먼저 첫 번째 행을 보시면 unseen이라는 종류의 결함이 없이 가진 결함만, EA만 현실적인 위치, TA, 타겟 에리어의 합성에도 AP 75.7%라는 꽤 높은 성능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씩 언신 결함들을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행처럼 HEA를 추가하면 AP가 77.4% 오르고 세 번째 행은 HOA인데 이걸 추가하면 75.2%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모델이 훈련 때 본 적 없는 다양한 유형의 결함을 학습하는 것이 일반화 성능의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타겟 에리어 TA의 전략의 중요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TA를 적용하자 AP 점수가 77.6에서 78.6%로 프로가 94.9에서 96.1%로 의미 있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논문의 주장대로 결함을 현실적인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모델 성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테이블 6는 MP 모듈에서 프로토타입 개수, 이 K를 몇 개로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실험입니다. 논문에서는 이 K를 전체 정상 훈련 샘플 수의 특정 비율 %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PRN 100%는 K-민스 클러스터링을 아예 하지 않고 모든 정상 샘플 각각을 하나의 프로토타입으로 간주하고 잔차, 리지듀얼을 계산한 경우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AP 점수가 49.9%로 다른 모델들에 비해 성능이 급격히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논문의 주장이 가장 가까운 개별 정상 샘플과의 차이를 보는 것보다 K-민즈로 찾은 대표적인 클러스터 중심 프로토타입과의 잔차를 구하는 것이 비정상을 탐지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음으로 이 테이블 7은 실제 결함, 씬 어노말리가 샘플이 몇 개나 필요한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PRN은 지도학습 모델이므로 훈련 시 결함 샘플이 필요합니다. 이 표는 훈련에 사용된 실제 결함 샘플의 개수를 1개, 5개, 10개로 변경했을 때 DevNet과 DRA 그리고 PRN의 성능을 비교합니다. 먼저 10개의 샘플을 사용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PRN은 78.6%, 그리고 DRA는 AP가 26, DevNet은 24.4 정도로 매우 큰 성능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샘플 수를 매우 작게 1개로 줄인 첫 번째 행을 보셔도 1개의 실제 결함만 보고 훈련을 했음에도 여기 보신 PR에는 AP가 74.7%라는 높은 성능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PR에는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결함 데이터가 10개이든 5개이든 1개든 심지어 1개든 상관없이 기존의 모든 슈퍼바이즈드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VTech-AD가 아닌 3개의 다른 산업용 데이터셋 DAGM, BTAD, 콜렉터 STD2에서 PRN의 일반화 성능을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먼저 DAGM 데이터셋에서 PRN은 IPO의 모든 4개 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BTAD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콜렉터 STD2 데이터셋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AP가 콜렉터 STD2에서는 PRN이 72.5%라는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테이블 8의 결과는 PRN이 NVTech-AD라는 특정 데이터셋에만 의존하는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환경과 결함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하고 일반화 성능이 뛰어난 모델임을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 섹션입니다. 본 논문은 산업 현장의 이상 징후 탐지 및 위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토티피컬 리지듀얼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이 PRN의 핵심은 유닛 구조의 스킵 커넥션 단에서 정상 프로토타입과의 리지듀얼을 계산하는 MP 모듈과 다양한 크기의 결함을 포착하는 MSA 모듈을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슈퍼바이즈드 모델의 고질적인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과 언신 결함을 모두 생성하는 효과적인 어노멀리 제너레이션 전략을 도입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PRN은 NVTech-AD를 포함한 4개의 주요 벤치마크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모델들이 한계를 보였던 로컬라이제이션 이 성능에서 큰 격차를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가장 빠른 출원 속도를 기록하여 실제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까지 입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